임박은 변호사님, 아내가 남편을 청부 살해했거든요. 네, 아내가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예. 살해해달라고 하면서 40대 지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. 이 지인은 이 강도살인을 위장해서요. 강도로 위장해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청탁받은 대로 살해했는데요. 예. 재판 받았습니다. 아내는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요. 그 지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? 지인을 통해. 그러니까 부인이, 아까 그 70대 부인이 네. 지인이 40대 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내 남편을 살해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. 네. 그 부탁을 하면서 빌린 돈이, 아까 빌려준 돈이 5천만 원이 있었는데 5천만 원을 탕감을 해주겠다.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주겠다. 총 8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40대 지인이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그것을 착수해 옮겼다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가서 대단히 용의주도하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뭐 통신선도 다 끊고 강도처럼 위장을 강도처럼 위장을 해서 예. 지문도 남기지 않고 중간에 딸이 들어오니까 또 딸을 위협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돈도 또 뜯어가지고 도주하고 예. 이런 식으로 매우 용의주도하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 범죄 집단, 범죄 조직원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그쵸, 자기 그쵸. 주변 네. 지인 40대한테 8천만 원 줄 테니 사람 살해해달라고 이런 부탁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 부탁을 듣고 어떻게 실행에 옮긴 사람은 또 뭐고 세태가 너무 진짜 좀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최준현 변호사,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 아내하고 이 지인이라는 사람이 처음이 아니에요. 이게 시도한 게. 이미 그 살해당한 남편 같은 경우에 네. 개인 택시를 했다고 합니다. 예. 그러면서 이 개인 택시 안에서 벌써 지난해 3월부터 해서 2차례에 걸쳐서 이 살해를 시도를 했었는데 미수에 그쳤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계획을 변경해서 뭐 여자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어려웠었는지 이 사건을 강도로 위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규정도 동기에 따라 한 5가지로 구별하듯이 예.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뭐 동기에 대해서 파악은 했는데 제가 완전히 다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네. 물론 지금 보면은 아내가 지인에게 한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알고는 그 돈 지금 왜 빌려줘서 계속 그렇게 그 남편이 압박을 하니까 평소 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합쳐서 이 그 돈을 빌려준 지인한테 시켜서 이와 같은 일을 벌어졌다라고 합니다만 그것 이외에도 또 다른 동기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은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한 5천만 원 빌려준 것이 동기가 돼서 네. 수차례에 걸쳐서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강도를 가장한 살인까지 했다? 네. 좀 더 어떤 동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 경찰 조사에서 이 아내 같은 경우는 40여 년 동안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쌓여가지고 이런 결과가 됐을까요?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혼을 청구를 한다든지 네.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. 최근 들어가지고 이 사건 외에도 청부살인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. 지금 이 사건 외에도 최근에도 청부살인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과거에 또 연예인과 관련된 어떤 가족 내에서 청부살인이라는 예.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인명경시사상이 정말 돈을 주고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여기까지 가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렇죠. 저는 그래서 네. 이런 사건이 언론에서 자주 다뤄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분도 참 어떻게 사실은 그 같이 살면서 무시당하고 서로 간에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. 큰 문제지만 해결법을 저렇게 저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해결법이 있다는 것을 방송에서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.